청주와 성주 말고 자기들 쪽에 자기들이 알고 있는 쪽에서 대구도 있었다. 대구 공항. 어디를요? 대구 공항 제보자 말로는 펑펑 울더래요. 너무 고맙다고. 자기들을 복귀하게 돼서 너무 고맙다. 자기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국가에 배신하거나 국민 배신하는 거 자기들은 그걸 위해서 오늘 있었던 건 아니다면서. 이 블랙들이 네. 박선원 의원의 이름을 2번이나 말했대요. 예. 그때 그렇게 말해줘서 정말 고마웠다고. 예. 그리고 박선원 의원에 다시 한번 그 말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예. 그래서 제가 그날 23일 날 세 번이나 라디오 방송 여기저기 막 나가셨더라고. 예, 저한테도 기급하게 다 나가가지고 한 그 거예요. 이유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예, 알고 보니까. 그래야 이제 국방부나 정보사에서 자신들한테 지시를 내려서 임무 해제가 올 거 아니냐. 어디서부터 내려온지 저희는 모르겠는데 예, 예. 그때까지 안 내려갔다는 거잖아요. 예, 안 내려갔죠. 어제 4시 15분이니까 새벽 4시 15분에 임무 해제 지시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야, 제가 궁금한 건 그래서 무기가 반납이 됐습니까? 그게 제일 문제예요. 지금 일단 뭐 이광희 의원 조각조각 첩보를 한번 모아서 보면은 예. 3개 팀이잖아요. 예. 3개 팀인데 먼저 이 무기부터 이야기를 할게요. 보통 한 사람이 하나 들고 나가면은 그게 500g짜리 C4를 들고 가거든요. 500g짜리. 원 블럭. 그러니까 이제 4.125 파운드인데 대략 500g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를 한 팀이 5명이면 15명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7.5kg를 들고 나간 거예요. 예. 근데 만약에 10명이면 15kg을 들고 나간 거예요. C4 15kg이면 엄청난 양이에요. 그러니까 한 명이 뭐 블록 하나 들고 나갔다 500g 들고 나갔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화력을 동원해서 공격할 계획을 세웠다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공격 대상입니다. 청주는 F-35A 비행기,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있는 스텔스기 공항이고요.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투입돼야 되는 그런 부대이고, 특히 핵전쟁, 핵도발 대비해서 우리 전략자산 중에 전략자산이 바로 청주 F-35A 공항입니다. 우리 군의 사령관들이 짰으니 그걸 정확하게 알고 했겠죠. 그리고 여기는 진짜 역적들. 우리 군 정비사도 잘 접근 못하는 공간이에요. 이런 데를 대상으로 공격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점이고, 두 번째 성주 사드는 어떻습니까? 네, 그건 완전 북한이 우리한테 쏘는 미사일, 핵미사일 네. 다 이거를 탐지해서 추적해서 요격하는 것이 바로 성주 사드 기지고, 이 기지는 거의 주한미군이 그러니까요. 전일적으로 전폭적으로 관리하고 우리는 그냥 미국의 전략 경계 자산 경보나 아닙니까? 쓰는 거고요. 그다음에 대구는 대구는 처음 나왔는데 F-15인데 우리가 이제 북한한테 공격을 받으면은 우리가 제공권을 장악해야 되잖아요. 예. 제공권을 장악하려면 F-15K를 동원해서 엄청난 양의 물량을 가지고 북한의 핵심 시설과 전쟁 지휘를 때려야 되는 것이 바로 F-15K의 임무입니다. 이런 곳을 공격하라고 했다. 이거 그래서 반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반란 맞죠. 이게 국가 변란이거든요. 이거 단순히 소요해서 무슨 뭐 서울시에 어수선하게 무슨 뭐 시청역을 공격한다는 이런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장 충격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C4라고 하는 이 폭약이 무슨 다이너마이트처럼 생각하시는데 그렇잖아요. 다이너마이트보다 한 서너 배 센 거예요. 예. 그리고 뭐 배낭 같은데 달랑 넣어서 500g이니까 뭐 아니 조그맣게 벽돌 한 개도 안 되는 거예요. 500g이면 여러분들 그렇죠. 보시는 그 벽돌 있잖아요. 그거보다 더 살짝 작다. 작은 거예요. 그것이 15명 15개가 나갔고 그게 15kg라고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무시무시한 이야기입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청주팀은 지금 우리 의원님 표현을 천진난만 이광희 의원께서 두 번째로 듣기로는 청주팀은 복귀하면서 펑펑 울었다고 하는데 네. 그래서 그 청주팀은 최소한 무기가 반납된 겁니까?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그것도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해진 곳에다가 반납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무인 포스트에 반납한 거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 이 그렇게 사람들이 표현됐어요? 아니 그 이광희 의원님 의원님의 메모한 메모 것에. 보면은 그 아, 그러니까 무슨 판교 사무실이라든지 다른 그 블랙 요원 전담 공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보사에 네. 거기 찾아가서 반납하는 게 아니에요. 어, 어느 지점 뭐 어느 소나무 밑에 뭐 이런 사람을 만나서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무인 포스트. 그거를 이제 다른 팀한테 가서 그 다시 써라 하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꾸 국방부가 그 차관 직무 대행이 뭐 2번 확인했다라고 하는데요. 그 모르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겁니다. 행안부 장관이 국가정보원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지금 그 대단히 미안하지만 장관 직무대리께서는 마치 행안부 장관이 국정원한테 이야기했더니 국정원의 특별팀이 우리 다 해결했다 하는 거 보고 다 들어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합참 의장님 죄송하지만 이번에 지도력을 잘 발휘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해군 출신이고요. 합참 차장은 육군 그리고 이것을 지휘해야 될 원천이 국방정보본부장은 문상호하고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고 그리고 이 작전본부장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직접 지시하고 현장을 확인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 국방장관 직속 부대란 말이에요. 정보사나 이런 것들이. 근데 이 차관 장관 직무대리가 이걸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보고는 받으셨겠죠. 확인해라. 지시를 2-3번 이상 했고 보고는 받으셨겠지만 그걸 보고 문제 없다라고 말할 수 그럼 안 없는 된다.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그분들이 반납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 본인들이 알고 있는 무인 포스트에 갖다 놨지 그거를 또 다시 아니 그러니까 얼굴 보고 이거 맞죠? 뭐 500g짜리 곱하기 우리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10명이니까 5kg 반납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반납해도 그것이 완전히 군화에 들어갔는지는 확인해 봐야 된다. 회수라고 그걸 볼 수 있느냐 이거죠. 어느 특정 장소에 그냥 두라고 한 것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분들 입장에서는 반납이지만 그것이 안전하게 군으로 들어갔는지는 다시 확인해 봐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언제든지 이 팀을 지도하는 공작관이 다른 팀에게 지시를 하면 그렇지. 그걸 갖다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그것까지 확인해 봐야 되겠네. 정말 그리고 제가 위험한 진짜 궁금한 건 상황이죠. 나머지 2팀 있잖아요. 네. 청주팀은 그나마 이광희 의원에게 누군가 한 사람을 사이에 두고 접촉이 이루어져서 이런 과정이 있었나 그렇죠. 본데 네. 나머지 2팀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 간단하게 지금도? 결론부터 말하면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국방차관이나 국방부에서도 확인했다는데 그분들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블랙이고 특별한 우리 대한민국 가장 중요한 자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스스로 청주팀처럼 성주팀, 대구팀 이외에 또 이분들만 있을 것이라고는 보장 못 하잖아요. 네, 그러면 정리해 볼게요, 의원님. 일단 세 팀의 존재는 이 청주 블랙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근데 청주 블랙은 자신은 무인 포스트에 갖다 놨고 본인들은 아니, 무인 포스트라고는 말 안 했고 정해진 곳에다 갖다 놨다 반납했다 이런 것인데 그런 게 무인 포스트라고 이해하신 거고. 네, 그건데 그거는 어떤 정해진 공간 사무실이라든 정식으로 반납하는 무슨 일제 대장 쓰고 그런 게 아니다. 그런 게 아닌 것으로 제가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그거는 최종적으로 군에 들어온 것까지 확인해야 안심할 수 있는 거다. 네, 그러니까 그 단어 하나하나가 다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원님 직접 만나보셔야 되겠는데. 저는 직접 만나면 안 되죠. 그거 자꾸 그걸 현장까지. 아니 제 직접 말은 중간 제보자도 지금 6개월 동안 연락이 안 된다고 했구나. 자, 그러면 궁금한 것은 그래서 반납했다는 것도 온전히 군에 완전히 복귀 회수될 때까지는 안심하면 안 되는 그렇죠. 것이고 예. 나머지 2팀은 그러면 모르는 모르는 현재 기준으로는 그 팀은 그렇게 했다지만 나머지 팀은 모르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이 팀이 전부인가도 아직은 모르는 거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11월 중순이니까요. 그때가 이제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9월부터 물색을 했잖아요. 예. 선발을 시작을 했잖아요. 김봉규가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10월 말에 이제 정보사령부에 보고했고 10월 초에 정보사령관이 직접 만났다는 거잖아요. 예. 그걸 이제 자력표라고 그래요. 그 사람 쭉 해온 경력표를 자력표라고 하는데 그 자력표를 보고 다 봤겠죠.
그 다음에 11월 중순에 임무가 내려간 거잖아요. 이분들은 받았다는 거니까. 임무 끝까는 계엄이 있을지 어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최소한 자기들이 받은 건 청주 F-35 기지를 폭파하는 임무를 받은 거잖아요. 예. 그래서 대기하는 중에 계엄이 터져서 상당했다니까. 그 계엄이 터지고 나서는 다시 지시가 내려간 거잖아요. 그렇죠. 헌재로 이게 이송되거나 헌재로 이게 넘어가면 그때 이제 공작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명령은 계엄이 실패한 이후에 내려갔을 수밖에 없잖아요. 12월 13일 이후죠. 그렇죠. 그러니까 헌재 아니면 그 직전이거나, 그 직전일 수도 그러니까 있겠네요. 이 명령 개통이 여전히 살아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강 의원이 좀 상세히 설명하고 왔어야 되는데 잘 모르신다고 그 하더라고. 5일 전에 그동안 5일 동안 연락이 끊겼다가 어제 4시 15분에 받은 지시가 5일 만에 받은 지시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4시 15분에 받은 지시는 그 전에 우리가 이제 문제 제기를 해서 차관이 직무대행이 이제 확인을 해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 정보사가 됐던 블랙팀 관리하는 데에서 회수 조치에 들어가라. 그 전에 이미 했다고 거짓말 해놓고 예. 어제 아침에 4시 15분에 지시가 내려왔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자기들은 그 어떤 데에 갔다가 보관한 어떤 곳에 갖다 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후도 계속 살아 있고 그럼 이 팀은 그럼 5일 만에 명령이 내려왔다는 건 5일 전 그 이전에도 명령이 계속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명령이 끊겨가지고 이 사람들이 불안했던 거죠. 그래서 저희 보고 계속 방송에 나가서 블랙 움직이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었던 것이고 제가 그래서 23일 날 세 군데 전화 인터뷰에서 다 같은 이야기를 했던 의원님, 것이죠. 근데